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온라인 서비스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도스 공격.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서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잘 운영되던 여러분의 웹사이트나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접속 불능이 된다면 어떨까요? 이게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DOS 공격이 바로 이런 끔찍한 상황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거든요. 영국의 국립사이버보안센터 NCSS에서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. DOS 공격이 사이버 범죄자들한테 왜 그렇게 매력적이냐면 큰 비용이나 복잡한 기술 없이도 경쟁사 서비스를 몇 시간, 심지어 며칠 동안 마비시켜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. 정말 가성비 높은 공격인 셈입니다. 그럼 도스 공격, 이게 정확히 뭘까요? 쉽게 말해, 여러분의 온라인 상점에 한 번에 수만 명의 가짜 손님을 들여보내서 진짜 고객들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아요. 이렇게 서버에 어마어마한 요청을 한꺼번에 보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것, 이게 바로 도스, 즉 서비스 거부 공격의 본질입니다. 디도스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하나는 컴퓨터 한 대로 공격하는 거고, 정말 무서운 건 바로 분산 서비스 거부, 즉 디도스 공격입니다. 이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감염된 컴퓨터들, 이른바 좀비 PC 군단을 동원해서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퍼붓는 거라 방어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위협,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걸까요? 첫 번째 섹션에서는 도스 공격이 왜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 그 냉정한 사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. 공격 자체를 100% 완벽하게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공격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니까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받더라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겁니다. 방어를 잘 하려면 먼저 공격하는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겠죠? 다음 섹션에서는 공격자의 시선으로 우리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가장 공격받기 쉬운지 그 약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짜려면 공격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. 그들이 노리는 우리 시스템의 아킬레스건,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급소는 과연 어디일까요? 공격자들은 주로 세 가지를 노립니다. 첫째, 인터넷과 연결되는 통로인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가짜 트래픽으로 꽉 막아버리고요. 둘째, 서버의 처리 능력, 즉 컴퓨트 자원을 쓸데없는 계산으로 다 써버리게 만들거나 셋째,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스토리지를 의미 없는 파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. 바로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우리에겐 체계적인 방어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런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에 만들기 위한 5단계 방어 전략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가 제안하는 5단계 전략입니다. 먼저 나 자신을 잘 알고, 서비스 이해, 외부의 힘을 빌리고 업스트림 방어,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고 확장 설계, 비상계획을 세운 다음 대응계획, 마지막으로 꾸준히 훈련하는 테스트 및 모니터링,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죠. 모든 방어의 첫걸음은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. 우리 서비스가 동시에 몇 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, 트래픽이 얼마나 몰리면 버벅대기 시작하는지, 이런 우리 시스템의 한계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. 두 번째 단계는 공격 트래픽이 우리 서버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차단하는 업스트림 방어입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, 즉 ISP에 DOS 방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 세계에 분산된 서버로 트래픽을 나눠주는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, CDN을 활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만약 공격이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다면 시스템이 트래픽 폭주에 맞춰서 자동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.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즈 APIs 같은 자도 확장 기능을 이용하면 마치 교통량이 늘 때 도로가 저절로 넓어지는 것처럼 서버 용량을 순식간에 늘려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네 번째는 실제 공격이 터졌을 때를 위한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모든 기능을 다 지키기 어렵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서비스만이라도 살리는 점진적 성능 저하, 즉 graceful degradation 계획을 세워두는 거죠. 최악의 상황에서도 관리자 접근은 가능하게 하고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작동시키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계획이 진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. 우리 시스템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 이 정도 공격은 막을 수 있다고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섣부른 가정은 정말 위험해요. 머릿속으로만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실제로 어떤 종류, 어느 정도 규모의 공격까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지 우리 방어체계의 한계를 알려면 반드시 모의 공격 테스트를 통해 직접 부딪혀봐야 합니다. 그리고 평소에 시스템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것, 즉 시스템 모니터링은 조용히 시작되는 공격의 첫 신호를 잡아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. 공격을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겠죠. 자,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. 이제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, 즉 끊임없이 경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. 결국 도스 공격을 이겨내는 비결은 한 번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. 이건 끊임없이 위협에 대비하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는 살아있는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내 비즈니스를 지키는 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. 내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건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생태계를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이기도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?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아무리 좋은 기술과 방어 체계가 있어도 결국 그걸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. 기술은 전투의 절반일 뿐이죠. 나머지 절반은 비상 상황에서 행동할 준비가 된 여러분의 팀에게 달려 있습니다.